예, 박영진 증인께 줄게요. 현직 검사시죠? 저 말씀이십니까? 예, 잘 박영진 못 증인 들었습니다. 현직 예, 검사시죠? 예, 맞습니다. 예. 공적인 자료에서 정식 법 명칭이 아닌 가칭, 그러니까 뭐 윤창호법, 김영란법 이렇게 발언하거나 문서를 작성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안 쓰죠 보통? 내부 보고서에서는 가칭을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네네네. 그렇지만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서는 안 쓴다는 거죠. 한동수 증인은 어떠세요? 한동수 증인은 혹시 이렇게 이 별칭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죄송합니다만 다시 잘안 한번- 쓰는군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의 취지를. 네, 예, 아니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네. 예, 윤창호법, 김영란법 이런 별칭을 네.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쭙습니다. 공적인 문제에서 뭐 기억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쓰신다고 지금 네, 네. 박영진 증인 그랬어요. 이문정 증인님 어쩌세요? 증인께서는? 내부에서는 쓰고요. 경우에 네. 따라서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 예, 예. 민법 개정할 때 최신실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쓰는 경우 있었습니다. 이문정 증인께서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로 입건이 됐던 데 사건이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십시오. 뭐 버티는 것은 뭐 네.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추호도 없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제 식구 감싸는 건데요. 혹시 한동훈 후보자의 처남인 진모 전 검사 있잖아요. 잘 네. 아실 겁니다. 네. 그 법무심의관실 근무할 때 법무부 감찰 제보 시스템에 한동훈 당시 검사의 부당한 인사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는데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감찰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처남인 진모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거죠? 뭐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예. 감찰 요청하면서 이게 제가 한동훈 후보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심의관실에서 그 진모 검사가 제 후임 검사인데 네. 예, 그때 들은 바가 조금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기가 편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포스팅이나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뭐 말씀하신 걸 보니까 2020년 5월에 문치읓시옷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이응시읒 이 검사 셋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교한 검사다 이렇게 꼽으셨더라고요. 혹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쓰일지에 따라서 강직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께서 보시기에는 검사답지 못했다는 거죠. 강직한 검사답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선임 네, 행정관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거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2020년 7월에는 이문정 증인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 검사를 정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라는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사실입니까? 칼럼에도 썼었는데요. 예, 우리 예. 윤석열 총장 후보자께서 검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측근을 좀 멀리하시고 좀 위험한 분을 좀 하는 게 우리 검찰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뭐 그분이 측근을 데리고 아예 끝까지 그냥 가시는 분이라서 떠들어보지도 않으셨나요? 아니요 메일은 그때 열어봤고요. 저 네. 근데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 네. 메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사유감이라고 칼럼을 썼죠. 증인께서 생각하는 정치 검사는 어떤 검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진 않고요.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적 풍향이든 아니면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라인이든 그렇게 해서 특정 방향을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을 갖다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 검사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 검사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결국. 저는 아주 위험한 분이라고 위험하다. 생각했고요. 적어도 저는 계속 그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련된 분이라고 제가 지금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업무 관련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서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님한테 좀 멀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분이니까요.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1분. 저희가 이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몇 차례 봤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딱 이즈음이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막 시작하는 날 그리고 잠시 후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각각 엄청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쭙게요. 하나는 제가 이걸 계속 과잉 수사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검찰의 그 뭐 전직 총장님이라든지 고검장님, 검사장님들 많이 고발을 했었고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님 그다음에 한동훈 이 후보자님께서 중앙 차장하실 때 진모 검사와 김모 부장이 성폭력 은폐했던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검사가 이 정도는 수사 덮어도 되는 줄 알고 덮었다면 그 직무유기에 고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중앙부장 그러니까 검사가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는 덮어도 되는 사건, 내가 파고자 한다면 파도 되는 사건 이렇게 선택적 수사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잉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제가 감히 못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진모 검사, 김모 부장 이 성폭력 은폐했던 것은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선택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30초. 그러니까 다른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굉장히 목적을 가진 선택적 수사였다. 그것이 과잉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러니까 다른 건 덮으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혹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건 덮으면서 이런 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에 제가 고발장을 내고 조사를 받았었으니까요. 예. 저 자, 고발인으로서 비교 그때 가능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선택적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거든요. 증인께서는 그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비치는 것은 뭐 감수하시고 한 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치적 수사였다. 그렇게 비치는 걸 감수했을 비칠 거다.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니까요. 다음 분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